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이번 주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시민들의 표정을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탄생일로 1776년 7월 4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은 페스티벌, 불꽃놀이, 바베큐와 같이 파티 문화로 떠들썩해집니다. 낮에는 애국적 연설이 넘치는 기념식과 옛 미국의 선조들이 살던 때를 연상시키는 민속적 퍼레이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고 저녁에는 매년 현지인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성대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시민들은 여행 계획과 특수 세일 기대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휴식이라서 친구들 만나서 농구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저녁에는 불꽃놀이 보러 갈 계획이에요. 네, 독립기념일 때 여기 뒤에 다리 밑에 가가지고 불꽃놀이 보려고요. Over this weekend, I'm gonna go whitewater rafting in Pennsylvania. Gonna enjoy the fireworks. And I'm gonna be relaxing in the beach. Sunday I'm going for barbecue, friend's house, gonna have a little baby. I guess I'm gonna have a lot of fun. I love baby. 메모리얼데이 황금 연휴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장기간의 연휴 휴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기념일의 참뜻을 되새기고 역사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28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재외국민선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지난 28일 플러시 열린 공간에서 진승엽 재선거관을 초청해 내년에 치러질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5.7%인 230만여 명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표차가 39만 표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57만 표인 것으로 볼 때 이는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없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선거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 투표라든가 추가 투표소 여러 가지 동포사회에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문제는 국내 같은 경우에 대리 투표라든가 매표 행위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도입되는 재선거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선거가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한인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현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로 자율적인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와플 과정의 접수를 7월 10일 마감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We are the future leader 와플 과정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와플 대상자는 총 50명이며 2주에 한 번씩 모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4년차 되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그 퍼블릭 스피킹과 리더십 쪽에 많은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남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그런 그 퍼블릭 스피킹을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50명이 모여서 서로의 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와플 교육은 10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공서 견학과 법원 방문, 공원 관람, 분과별 활동 등을 통해 미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학생들의 자신감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청소년재단 와플 프로그램 마감 신청 날짜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4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사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공서와 정치인 사무실, 선거 사무실 등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재단에서는 해마다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1,000씩의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10일 안에 한글을 깨우치게 해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7월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글 여름 캠프를 개최하는 권마태 목사가 최경미 미주 한국어 교육재단 회장과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맨하탄 여름 한글 캠프에 한인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안된 획기적인 한글 공식을 바탕으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1시간씩 단 열흘 안에 빠르고 쉽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년간 미 서부 지역에서 대단한 한글 열풍을 올렸던 권마태 목사가 오는 7월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여름 한글 캠프를 시작하면서 뉴욕 지역에 본격적인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권마태 목사는 29일 최경미 미주 한국어 교육재단 회장과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오는 7월 11일부터 열리는 맨하탄 권마태 한글 캠프를 소개하면서 한글에 서투른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그들은 미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마태 한글 캠프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글을 완전히 다 가르쳐 줍니다. 권마태 목사는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권마태 한글 캠프를 통해 과학적으로 창안된 획기적인 한글 공식을 바탕으로 한인 2세 및 국제사회 영어권 외국인 학생들에게 바르고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브롱스 고등학교에서 타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최경미 교사는 일요일마다 맨하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는데 권마태 목사가 브롱스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한국어 교재를 전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최 교사의 주선으로 권마태 목사가 맨하튼 한글 여름 캠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권마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프로그램도 함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굉장히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맨하튼 120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권마태 여름 한글 캠프에서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글을 쉽게 줄줄 읽어내려갈 수 있는 독창적인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마태 여름 한글 캠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718-732-024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의회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로 지금 의회는 미국 기업이 아시아와 남미 국가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무역 협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들 협정은 미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무역 조정 지원 TAA 제도 연장 문제에 언급하며 무역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을 돕는 것도 의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회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 처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물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진보 보수 진영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오바마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각 개인에 대해 건강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3군데의 항소법원이 내리기로 한 판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입니다. 한편 보수 진영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건강보험개혁법 철폐를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 확대와 금융개혁법의 여파 등으로 수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또다시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 그룹은 지난 28일부터 투자은행 부문 직원의 감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감원으로 크레딧 스위스 직원 400에서 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달 초 바클레이즈도 주식거래 담당 직원을 포함해 투자은행 부문에서 100명을 감원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 1월에도 600명을 감원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로 꼽히는 골드만삭스도 내년 중반까지 1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5% 이상의 직원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그래도 집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한 복지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CBS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10명 중 거의 9명의 미국인들이 주택 보유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55%의 응답자들은 연방정부가 고용시장 개선 노력보다 주택시장 개선 노력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와 함께 주택 모기지 상환을 위한 직접적 금융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응답자의 53%는 직접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한 사람은 36%인 반면 그러진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전이 결국 수입 금지 요청으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9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이날 ITC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터치 패널 입력 등 통신 표준 관련 특허 2건과 사용자 환경 특허 3건 등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추진 중이던 데비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선 인하안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연준은 데비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선을 당초 건당 12센트에서 21센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이 데비카드를 사용할 때 소매업소에 부과하던 수수료는 건당 평균 44센트입니다. 데비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 것은 은행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데비카드 거래 수수료가 12센트로 떨어지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상한선을 올려줄 것을 건의해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올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인 7월 4일 하루 동안 뉴욕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일시 중단됩니다. 시위생국은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일이 월요일인 가정은 3일이 아닌 4일 오후 5시에 쓰레기를 내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중단됩니다. 위생국은 날씨가 더워 거리에 음식 쓰레기 등을 하루 이상 방치하면 쉽게 부패해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들끓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4일 밤에 쓰레기를 내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립기념일에는 요일별 교대 주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 고교생의 30% 이상이 담배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중독예방정신건강센터가 29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현재 흡연과 음주는 물론 마약을 상시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교생 4명 중 3명이 흡연이나 음주 또는 마약성 물질을 접한 경험자였으며 3명 중 2명은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한 가지 이상 접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5%가 넘는 고교생이 마리화나가 건강을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물론 6명 중 1명꼴로 마리화나를 약품으로 여긴다고 답해 중독 위험이 높은 물질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각한 의식 수준을 엿보겠습니다. 고교생 사이에 가장 흔한 중독성 물질은 술이었으며 이어서 담배, 마리화나, 처방 진통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에탄올 15%와 휘발유 85%를 섞은 대체 휘발유 E15이 올해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휘발유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최근 E15의 취급과 함유 기준을 마련해 상용화에 필요한 규정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유소는 앞으로 E15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E15는 2001년 이후 제조된 차량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PA는 이 같은 경고문을 각 주유소에 부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대부분이 근육통을 수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사의 경우는 거의 100% 환자에게서 어깨의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신경이 손상되거나 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통증이 시작되어도 결국 아픈 부위의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뭉치는 이유는 아픈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이 와도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은 묵직하고 땡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트라벨 박사가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오는 병 자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가지고 마이오파시얼 페인 신드롬, 즉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되는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뉴욕에서도 이 투표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뉴욕 총영사관 차원의 몇 차례 준비 행사들이 있었지만 투표권을 갖지 않은 그 대부분의 동포들은 무관심한 가운데 몇 단체들에 의해 문제점들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들에 의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또는 투표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만 한국 선관위 측의 답변은 내년 선거에서는 모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편 투표는 대리인 투표 또는 그 매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고 투표소 확축은 선거법상 제외공간으로 투표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내년 선거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외국민 투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더러 있겠지만 해외 동포들이 진심으로 우려하는 점은 그와 같은 그 제도상의 문제점들보다는 앞으로 미국 영토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국내 선거에서 나타난 그 결과들을 보면 선거 때마다 불법이 판을 쳤고 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가 뒤따랐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라고 하는데 바로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한국 정치판이 미국 안방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미국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선거제도에 의해 미국 안방에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미국의 법체계와 충돌하는 상황, 또 미국 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뉴욕 총영사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와 같은 양국 간 법적 충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 정당들이 실제로 미국의 지부 성격의 단체들을 가동시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조직 그 실무자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오브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의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퀸즈 YWCA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한인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기초 컴퓨터 여름 특강반을 개최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부터 한글 타자, 기초 문서 작성의 인터넷 활용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회 더 뷰티풀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세 번째 전시로 뉴욕과 서울에서 각각 활동 중인 송하림과 유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작가 아람 테니스가 참여하는 3인 그룹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사회적인 기준과 이를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뉴욕과 서울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경상북도 뉴욕 사무소 김준호 주재관이 29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지난 한창현 뉴욕 한인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경상북도 도지사와 협의한 사안의 실무적인 진행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 회장은 경상북도의 세계화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아 코리안 퍼레이드 등 뉴욕 한인회 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운동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 등도 논의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존경받는 CEO 안철수 교수를 비롯해 고 김수환, 추기경,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등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9명의 롤모델의 꿈과 도전, 열정,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10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